증시대담 시간입니다. 거침없던 미증시가 다소 조금 주춤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죠. 아무래도 이 주 후반 내일 저녁 우리 시각으로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PCE 물가 지표를 앞두고 조금은 이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략 그리고 최근에 AI가 핫하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전략까지 같이 짜보겠습니다. 이분 나와 있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뭐 인플레이션 얘기는 했는데 인플레이션 얘기는 한 이유는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더 강경하게 변하면 아무래도 빅테크 중심으로 AI 뭐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렇죠.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어서 네네.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1월 PCE 지표로 인해서 이 지금의 최근에 미국의 이 AI를 필두로 한 빅테크 움직임이 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미 그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금 반영돼 있죠. 조금 네, 반영됐어요. 그래서 지금 CPI라든 PPI에서 네, 조금 맞아요. 기대를 낮춰요라고 신호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29일 내일 모레죠. 내일이네요. 발표되는 PC 역시 1월 PC도 CPI, CPI하고 PPI에서 얘기된 것처럼 네. 별로 12월보다 좋아지지는 않아요. 좋아지지 않다는 것이 좀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먼더먼스로서 0.4% 정도, 헤드라인은 0.3. 그래서 YOY는 2.8, 2.4인데 이게 전월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약간 0.1, 0.2 올라가는 거라서 이 정도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확 올라가서 3이 나온다든지 2.5가 나온다 이러면 조금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임팩트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약간 희망스럽게, 이것도 희망인가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일단은 그 PC보다는 그 고용 지표 이제 주간 단위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3월 20일 날 우리 FOMC 있기 전까지 거기에 오히려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이런 물가 지표를 보는 이유는 금리가 이제 최근에 안정은 돼 있습니다만 네네. 안정은 돼 있으면 금리가 다시 튀어버리면 혹시라도. 네. 예, 빅테크 밸류에이션 그래도 이익이 좋고 현금 흐름이 좋다 맞아요. 하지만 네네.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을 좀 느낄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엔비디아 네. 같은 경우도 PER이 30배. 네, 물론 70배였던 게 그렇죠. 내려와서 네. 많이 이제 이익의 상향 속도가 엄청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네네. 그런 밸류에이션 논란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역시 그 센터장님 다르시네요. 그 20년 전에는 60배 넘었을 때 피크였죠. 네, 지금은 이제 PER이 그죠. 빅테크가 30한 7, 8배, 이 친구가 엔비디아가 30배니까 분명히 낮죠. 근데 그 당시는 절대 금리 자체가 지금보다는 높았죠. 네, 그렇죠. 이게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일단은 그 버블 논란은 금리가 올라가는 확률을 지금 누구는 한 15%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15%가 금리가 올라가는 게 30%로 확 올라오는 그 시그널, 그게 고용이라든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금리 인하는 6월이건 7월이건 결국은 시작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빅테크의 밸류에이션이 과거에 피크를 논할 때 껍데기 비슷하게 해서 PSR로 쳐서 비슷한 밸류에이션 목표치에 이젠 너무 같다. 이거를 대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얘 과거의 PSR을 아시다시피 한 20배, 20몇 배 되면 피크아웃이 됐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마진이 엄청 좋아서 PER로 접근하는 밸런스 있는 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기껏해야 베이비 버블 정도를 논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가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네, 속도가 좋아서 조금 뭐 주춤되는 거고 그때 좀 찾아보니까 또 뭐 경제 지표도 봐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 AI의 성장성에 대한 고민은 조금은 아직은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오케이 AI 뭐 버블 될 거고 AI 성장성 나와 그럼 우리나라 업체들은 하면서 어저께요. 그렇죠. 네네. 그 SK 하이닉스가 사실 우리나라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면 네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도 SK 하이닉스는 그렇죠. 무조건 반응을 해줬거든요. 네네. 어제는 사실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 마이크론이 이제 양산을 시작한다. HBM3 양산을 시작한다는 뉴스와 함께 그리고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5세대 여긴 또 36기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생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은 그 마이크론이 그 HBM3 네. 버전을 양산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발표가 있을 거로는 다들 예상을 했었어요. 하지만 조금 빨리 나왔네요. 뭐냐면 3월 중순 후반에 그 엔비디아가 GPU 컨퍼런스라는 걸 하는데 네. 보통 시장에서 얘기하기로는 3월 중후반쯤으로 예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스펙을 공개하는 3월 중후반에 삼성이건 하이닉스건 삼성이건 마이크론이건 신제품을 거기에 타임 맞춰서 얘기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나 있었고 마이크론이 실적이 분기 실적이 2월 달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분기 실적 발표가 3월 말에 있어요. 그래서 3월 말에 자기네 실적 발표하고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있은 직후에 신제품을 완성도 있게 보이는 게 베스트다 봤는데 네. 어제 발표된 거는 8단이긴 합니다만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미스테리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2분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2분기면 4월 달도 있고 6월 달도 있잖아요. 네. 언제 shipping되는지가 아직은 정확히 아직 모르겠어요. 기간이 조금은. 예, 네. 그리고 그거를 양산, 의미 있는 양산이라고 한다면은 발주 같은 것이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키가 되는 본도 이런 쪽에 여기에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이 확인이 안 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어저께 하이닉스는 4% 빠졌습니다만은 한미반도체는 5%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한미반도체가 장비가 마이크론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하이닉스하고 삼성,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한미반도체가 거꾸로 간 거꾸로, 거거든요. 예. 첫 번째, 그래서 마이크론 발표 자체는 예상됐다. 근데 한 달 정도 생각보다 이르게 됐다. 하지만 실제 양산에서 들어가는 것이 의미 있게 4월이냐 6월이냐 따라갔고 하이닉스에 어저께 빠진 것은 너무 과했다 아니다. 이게 판단이 되는 게 하나가 어저께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거고요. 말씀하신 삼성전자 나온 거는 그 12단이잖아요. 12단. 근데 지금 그게 양산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상반기 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샘플링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기사를 낸 거는 마이크론보다 우리가 뒤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예. 기술력으로는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그럼 딱 같은 날 나와. 그렇죠. 12단이니까. 네. 12단이니까 3 곱하기 12 하면 36기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다른 거거든요. 8단이죠. 예. 근데 둘 다 양산 시점은 하이닉스보다 앞서거나 의미 있게 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요. 불투명하다 보니까 서플라이 체인에서 장비지가 한미반도체가 어텐션 된 거고 삼성 하이닉스는 어쨌든 그런 게 예상됐다 하더라도 갑자기 두 개가 튀어나오니 겁이 나서 투자가들이 많이 오른 주가 20%의 이 실현을 양방에서 외국인도 그렇게 기관도 했는데 어제는 별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오늘 파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보시면 어저께 마이크론이 어저께도 한 6% 올라가다가 4% 끝났고 네. 오늘도 한 4% 가다가 2% 빠졌잖아요. 예. 의심의 여지가 조금은 있기 있는 때문에 거다. 오늘부터는 조금 균형 잡힌 시가가 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양산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죠. 마이크론은 이 퀄이나 수율이 얼마나 나올지도 전혀 모르겠고 모르죠. 네. 2분기 중이라고 하지만 양산을 시작할 것 같으니까 한미반도체가 움직여서 좀 뭔가 약간 SK 하이닉스에 좀 대적을 하려는 네. 움직임이고 삼성전자는 발표는 했지만 이게 상반기일지 아니면 올해 이게 또 수율도 잡혀야 되고 그렇죠? 어저께 주가는요. 네. 원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캐파즈 기준으로는요. 네. 올 연말 가면 대등합니다. 예를 들어서 13만 장, 14만 비슷하고요. 네. 마이크론이 수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기한 거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한 4분의 1 크기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연말쯤에는 지금 마켓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4대 4대 1 정도. 4대 4대 1. 또는 4.5 대 4.5 대 1. 그러면 45%, 45%, 10%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어저께 다 반영한 거라. 어제 다 반영했다. 거의 반영했다. 오늘 야, 만약에 그러면 조금 삼성전자- 오늘 더 빠지면 그건 과한 거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면서 삼성전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아니면 거꾸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걱정할 때가 기회다.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많은 거를 저도 방송에서 좀 삼성전자를 폄하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막 혼내고 오늘도 사실은 그걸 가져올라 했던 건데 그건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실히 안 됐으니까. 분명한 건 파운드리에서는 많이 뒤쳐져 있는 2등이고 1등하고 4분의 1 토막이거든요. 그 HBM에서도 많이 뒤떨어졌잖아요. 이거를 읽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HBM 나가고 파운드리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AI가 온 디바이스 AI가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개별적인 제품 커스텀 칩화되고 네. 이렇게 되는 시대에서는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메타라든지 각종 빅테크에서의 커스텀 칩에 대해서의 파운드리 계산에서 삼성전자가 뚫을 수 있는 돌파가 있다면은 그거는 챕터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어떤 오프닝 개념으로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그거 역시 실적에 반영되는 건 올해는 아니지만 그것이 발전되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조금 뒤쳐져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죠. PBR로. 그거는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어요. 어저께 외국인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삼성전자 주식을 좀 샀는데요. 그거는 아마 보험성인 것 같아요. 보험성. 엔비디아, 마이크론처럼 그런 게 갑자기 삼성전자가 더 구체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보험성으로 샀고 전체적으로는 좀 지켜보자. 이게 시 아마 마이크론은 좀 많이 사고 삼성전자는 보험성 들어가고 일단 하이닉스 많이 올랐으니까 컷하고 그래서 오늘 내일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내일 방향성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린다면은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하이닉스에 대한 지나친 경계 또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어저께 오늘 내일 사이에 어느 누구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걸 자신할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HBM 시장의 이제 실제 토탈 마켓에 대한 그로스가 성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이닉스만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험성으로 네. 어떻게 보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뭐 비중을 좀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외국인처럼 보험성으로 삼성전자를 약간 왜냐면 삼성전자 또 이제 배당주로도 될 수 있으니까 네. 좀 같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업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쭉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쪽 시장이 워낙 활발하고 워낙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쵸. 다른 나라들 이를테면 대만이나 네네. 일본이 같이 또 이제 반도체 미러월 관계 네네. 뭐 미러리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이게 칩포 동맹에서 어느 쪽에 또 힘이 또 가느냐 안 하느냐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또 한국형 엔비디아, 뭐 한국형이란 말이 나오면 참 고민이 되더라고. 이게 한국형이란 얘기 나오면 이상하게 좀 뭔가 모멘텀이 둔화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네네. 어쨌든 그래도 이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 방안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대만과 일본의 어떤 그 손을 잡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는 위협일까요? 대만과 일본이 조금 더 어텐션 되는 건 당연하죠.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과감하고 아직까지는요. 밸류에이션뿐만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같은 거라면 대만, 일본 같고요. 일본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장비주가. 근데 한국의 장비주가 못지않게 올랐어요. 맞아요. 우리가 뒤진 거 아닙니다.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작년 연말 대비해 오른 게 없죠. 마이너스잖아요. 장비주들은 대부분 20, 30% 올랐거든요. 그리고 아까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규제만 뭐 있으면 규제 풀어주고 사람 뽑거나 할 때 세제 제대로 해주면은 특별한 육성책 안 해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반도체 장비하고 그렇고요, 밑에 IP 업체들, 비상장 설계 업체들은 조금 더 M&A라든지 협력을 할 때 도와주는 정도로 하시면은 향후 아까 말한 것처럼 AI가 AGI로 바뀌는 시점에 있어서는 일본이나 대만하고 한국이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조그만 업체들이 좀 많거든요. 일본은 큰 장비 업체 중심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힘을 많이 뿜었다라고 보고 한국이나 대만의 IP 업체라든지 디자인 하우스는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은데 AGI 시대 맞아서 근데 그 전까지는 버러타일, 이 변동이 너무 커가지고 아마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히 연속으로 빠졌을 때 사야 되지 연속으로 올랐을 때 아까 디자인 IP나 디자인 하우스는 안 그러면 꼬박 물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하고 좀 다릅니다. 반도체 소부장 일본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10% 이상 가기 어렵다 보고 한국은 따라가는 정도고 IP하고 디자인 하우스가 한 2년을 봤을 때 좋은데 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한국의 반도체하고 미국의 반도체하고 익스포즈 하고 싶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속스, 한국의 ETF, 반도체 ETF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거 둘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고 한미반도체나 이런 장비 업체만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배를 해야지 이 변동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속스라고 한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그렇죠. 뭐 ETF가 있고 칩메이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ETF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를 비롯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네. 근데 뭐 굳이 ETF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근데 개별적으로 사람은 한미반도체 올빵하거나 하이닉스 몰빵하고 삼성전자 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네. 한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좀 변동성이 저 PBR주 밸류업 나오면서 변동성 보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AI가 힘을 좀 내줘야 될 텐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좀 하락할 때 AI와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대한 네. 관심을 가질 때라고 네. 보시는가요? 근데 어저께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 초를 쳤고 그 한미반도체 거꾸로 갔잖아요. 오늘 내일 보고 다음 주에 결정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 좀 변동성이 좀 필요하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3일 동안 휴가가 그렇죠. 그것도 있어서 있어서. 그 예. 다음 주에도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PC 보고 가시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